수능 특강 12강의 1번입니다. 한번 해볼게요. 자, 우리의 뇌가 이렇게 좀 진화되어졌거든요. 근데 뭐 할 때냐면 음식이 부족할 때 진화되어졌답니다. 그러면 우리의 뇌가 이때 진화되어졌기 때문에 어떤 영향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뒤에 보면 thought에서 그 결과 하면서 얘기를 해줄 겁니다. 우리가 강요하다잖아. 컴페리 뭐뭐 하도록 막 이렇게 하는 거니까 우리가 강요되어졌다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 되어졌다라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we are compared와 같이 수동태 쓰고 있는 거 한번 봐주시면 됩니다. 자, 근데 우리의 유전적인 유산에 의해서 강요되어졌답니다. 뭐를? 그 뒤에 이 to가 지금 compared랑 이어지는 수동태의 to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오형식이고. 자, 우리가 가능할 때 무엇이든지 언제든지 먹도록 강요되어졌답니다. 왜 그런 줄 알겠죠, 얘들아? 우리의 음식이 부족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뇌가 그때 진화를 했으니 음식이 부족하지 않을 때나 혹은 충분히 있을 때 먹어야지 라는 생각으로 되어진다는 겁니다. 자, 우리는 동물이죠. 자, 동물은요, 그쵸? 동물은요, 어떤 경향을 갖냐면 이러한 경향을 갖습니다. 그 경향이 뭐냐면 많은 양의 음식들을 먹는 경향이 있대요. 근데 뭐 할 때? 맛있는 음식이 쉽게 이용 가능할 때요. 앞에 말이랑 똑같은 거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맞는 말이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먹이를 구할 수 있을 때 많이 먹으려고 한다는 그 경향이 있다는 거죠. 근데 여기에 덧대어서 뭐도 있다. In addition, 우리는 또한 무의식적으로 뭘 하냐면 prevent 목적어 그 다음 from ing가 있습니다. 즉 다른 사람들이 우리의 음식 자원을 가지고 가는 것을 막는 것까지 있대요. 오케이? 자, 그럼 그 뒤에 갑시다. 우리는 방어하는 거죠. 우리의 접근을요. 맛있는 음식에 대한 그 접근을 방어한대요. 앞에서 우리 막는다잖아. 그럼 똑같은 말 맞겠지. 근데 뭐 했을 때 음식이, 여기는 이시 food입니다. 음식이 쉽게 도달 가능하고요. 그리고 뭐 한 위험에 처해 있을 때 다른 사람에 의해서 소비되어질 위험에 처했을 때요. 그럼 위의 말이랑 똑같으니까 defend 맞을 거 아니야. 근데 여기서 조심해야 될 건 뭐야? 우리는 자기가 음식이 소비되어지는 거지 지가 먹는 게 아닌 거잖아. 그래서 being consumed가 돼야 되고 consuming은 안 된다는 거야. 알겠죠? 자, 그 다음 studies라니까 얘들아 여기서 앞에 했던 말을 좀 입증해 주겠죠. 가볼게. studies가 뭘 보여주고 있냐면 인간은요 더 많이 먹는데요. 뭐 할 때? 많은 음식이 가능할 때 위에서 똑같은 말 해주고 있겠죠. 근데 심지어 뭐 할 때냐면 음식이 좀 stale 상했을 때도요. 혹은요 좀 맛없게 보일 때도 사람들은 많이 먹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야. 그럼 앞에 거를 입증하면서 조금 더 보충해주고 있는 게 느껴질 겁니다. 자, 그 다음 그러므로 even if you point out 네가요 지적한다 쳐봐. 다른 사람들한테 뭐를? 대슬려. 대시 두 개 있단 말이야. 그럼 뭐를 지적하냐면 음식이 조금 상했다고요. 혹은요 그들이, 즉 내가 지금 말해주는 다른 사람들 있죠. 그들이 더 많이 먹었다고. 뭐보다 자기들이 공정하게 나눠야 되는 그 목보다 더 많이 먹었다는 말을 포인트 아웃, 지적을 할지라도 끊어주겠죠. 그 다음에 그들은 여전히 계속 먹는데요. 왜? 사람들은 음식이 가능하다면 먹을 수 있는 환경이 된다면 그거를 계속 먹고자 하는 경향 혹은 욕구 같은 것들이 있으니까요. 근데 그 원인은 뭐였어? 진화적으로 우리가 음식이 부족할 때 뇌가 발달되어져서 그랬다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의 이러한 생물학적인 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한 리를탄 쓰면 우리 해피하는 거잖아. 기피하는 거고. 근데 여기서 보면 그 뒤에 봐봐. 우리가 맛있는 음식을 끝까지 먹으려고 하는 것을 위에서 보니까 좋아하는 거잖아. 우리가 하고자 하는 거잖아. 그럼 drive나 want나 desire 같이 뭐뭐 하려고 하는 욕구인 거겠죠. 이게 훨씬 더 무게가 많이 실린다는 것은 훨씬 더 중요하다는 뜻이겠죠. 뭐보다 다른 뭐 인지적인 거나 혹은 뭔가 동기부여적인 요인보다 훨씬 더 크대요. 그럼 우리가 이렇게 진화되어지면서 우리가 이렇게 되어지는 것은 사실은 어떤 인지적인 것보다 더 강력하게 우리한테 작용을 해준다는 거죠. 자, 그래서 그 뒤에 우리가 좀 더 많은 무게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도 우리의 몸은 어떻다? 더 많은 것을 얻으려고 한대요. 왜 그렇겠어? 우리가 생물학적으로 그렇게 진화가 되어졌잖아. 그래서 우리가 식탐이라는 게 생겼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얘기라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될 수 있을 거라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 로지 플로우 한번 봅시다. 뇌는 언제 진화를 했냐면 음식이 부족할 때 진화를 했어요. 그래서 가능한 한 많이 먹자라는 경향이 생긴 거야. 알겠죠? 그리고 타인한테 식량을 뺏기는 것에 대해서 막으려고 하는 게 생긴다는 거죠. 자, 그래서 그거를 연구로 보여주는데 심지어 우리가 음식이 신선하지 않을 때도 먹으려고 하는 욕구가 있다는 거지. 즉 식탐이 굉장하다라는 거죠. 그 욕구가라는 게.
근데 그게 뭐 때문이다? 내가 이렇게 진화되어지면서 이런 배경 때문이었다. 그래서 이러한 영향들이 있을 거고, 그래서 우리의 생물학적 욕구가 훨씬 더 많은 이유를 차지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체중이 늘어난 후에도, 즉 음식이 부족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이제 유전자에 새겨진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음식에 대해서 이러한 욕구를 가질 수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그럼 뒤로 한번 넘어가 봅시다. 뒤로 넘어가서 19강을 해야 되죠. 19강이 좀 긴데 가봅시다. 우리 뭐 스펠링 얘기거든요. 한번 가볼게요. 우리 학생들이 스펠링 would have trouble ing 됐으면 뭐뭐 하는데 어려움을 겪다 이거겠죠. 즉 철자 쓰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우리는 흔히 뭐라고 그들을, 여기 말하는 잘 못 쓰고 있는 친구들 있죠. 그들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having a poor visual memory, 즉 시각적인 메모리나 기억이 어떻다? 좀 좋지 못하다라고 그들을 describe 한대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어떤 애가 단어 스펠링 쓰는 거 너무 힘들어요. 근데 쟤는 저 기억을 잘 못하네. 저 보고 저거를 딱 그 머릿속에 딱 박지를 못하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대요. 근데 as if가 있습니다. as if가 있으면 가정법이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뒤에 잘 봐봐. what이 있다는 거야. 앞에 good spelling 해가지고 주어가 3인칭 단수인데도 what을 쓰는 거 잘 보셔야 되겠죠. 원래 문법적으로는 was가 되진 않지만 독해사라든지 조금 유연하게 was를 쓰기도 해요. 근데 여기서 word 쓰고 있으니까 우리는 뭘로 한번 볼게요. 자, 그러면 good spelling이라는 것은요, 주로 어떤 기능처럼이요 라고 합니다. 근데 그 기능이 뭐냐면 사진으로서 이미지를 마음속에 딱 그리는 것처럼 우리가 쟤가 좀 스펠링 쓰는데 힘들어하네? 그러면 쟤는 마음속에 사진을 탁탁탁 찍듯이 그런 것에 대한 비주얼 메모리를 잘 못하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그 뒤가 쓸게요. After, 어쨌든 간에 우리가 우리의 눈을 사용한다는 거죠. 뭐 하는데? 프린트를 보는 데 있어서요. 그러면 shouldn't spelling, 그럼 spelling이 have something to do with면 뭐뭐와 관련이 있다 이런 뜻이겠죠. 그럼 spelling은 관련이 있는 게 아닐까요? 관련이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한다는 거야. 뭐랑? 조금 더 오래, 더 열심히 단어를 보는 것과, 그래서 looking과 그 다음에 그 뒤에는 striving이 병렬입니다. 혹은요, 비주얼 이미지 트레이닝 같은 것을 함으로써 단어를 기억하려고 노력하는 거랑 연관이 있게 있지 않을까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끝까지 여기까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스펠링을 외우고 스펠링을 잘 쓰려고 하면은 비주얼 메모리가 좋아야 되잖아. 비주얼과 뭔가 연관이 있는 거 아니야? 라고 물어보는 거겠죠. 근데 그 뒤에 however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앞에서 하는 말을 살짝 뒤집겠다라는 생각이 들겠죠. however, 그러나 뭐라고 하냐면 우리 언어학자들이 있는데 그 언어학자들이 뭐냐면 스펠링을 연구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have demonstrate 뭐라고 보여주고 뭐라고 입증했냐면 누군가의 그 프린트 되어진 단어에 대한 기억력은요, 즉 우리 스펠링이라든지 단어를 기억할 수 있는 것은 has much to do with 뭐랑 연관이 있냐면 언어적인 지식과 연관이 있답니다. 여기서 주어는 memory야. 그래서 have가 아니라 has가 돼야 돼요. 그러면 위에서는 뭔가 스펠링을 외우고 스펠링을 잘 쓰려고 하면은 시각적인 뭔가 이미지나 메모리 처리 과정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했는데, 근데 있잖아요. 아니라고요. 뭐가 더 중요하다고? 언어적인 지식이 굉장히 연관이 크대요. 오케이? 그 다음 and D 한번 읽어볼게요. 자, 그리고 위에서 말하는, 계속적으로 말하는 시각적인 주의와 그 다음에 그거로 인한 기억의 프로세스 있죠. 근데 누구? 잘하는 놈이든 못하는 놈이든 간에 별로 설명을 못 해준다는 거예요. 뭐에 대한? 그들의 스킬의 차이점에 대해서요. 두 개 차이가 나겠지. 근데 그 차이점이 비주얼적이고 그러한 메모리 프로세스가 큰 요인이 되지 못한다는 거야. 오히려 linguistic knowledge가 훨씬 더 연관이 크다라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 뒤에 계속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if 또 있네요. 가정법 과거니까요. 스펠링이 3인칭 단수이지만 뭘 쓰고 있는 거 한번 체크 더. 자, 그럼 스펠링이 만약에 lot visual이면 그냥 막 무작정 외우는 거예요. 기계적으로 암기한 비주얼 메모리 스킬이라면 가정하는 이유는 그렇지 않다는 거겠죠. 만약에 그렇다면요. 어떻게 학생들이 할 수 있겠어요? 그 학생들이 누구냐면 우리 뭐 스크립스의 국제적인 스펠링 대회가 있나 봐요. 걔들이 어떻게 성공했었을까요? 라고 어떻게 설명해 줄 건데? 라고 물어보는 거겠죠. 뭐 하는 데 있어서 스펠링 워드, 어떤 단어를 쓰는데 그 단어가 뭐다? 그 뒤에 한 번도 보지 못한 단어를 쓰는데 어떻게 성공할 수 있는지를 설명할 수 있겠어요? 라고 얘기하는 거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우리가 스펠링이라는 게 비주얼 메모리 스킬이라면은, 알겠죠? 기계적으로 계속 여러 번 보고 암기하는 거라면, 그러면 사실은 처음 보는 단어를
그냥 스펠링을 쓰는데 성공한 애들을 뭐라고 얘기할 거란 말이야. 비주얼 스킬이 있었어야지만 가능한 건데 아무것도 비주얼 스킬이 없었는데 이게 어떻게 가능했어요? 라고 한다는 것은 비주얼 스킬이 그렇게까지 큰 영향을 주지는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를 반증하는 거겠죠. 알겠죠? 자, 그 다음에 계속 가볼게. 자, 그 다음에 그럼 good spelling. good spelling이라는 것은 뭐의 결과냐면요. 그럼 또 이거에 연관된 얘기가 나오겠지. 즉 언어 구조라든지 단어의 어원의 기원이라든지 그러한 지식에 관한 거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 단어장 보면 어원편 이런 것도 있잖아요. 좀 보면 좋거든요. 자, 그리고 단어의 의미라든지 어떤 기억 있죠. 자, 근데 스펠링에 연관되어지니까 involved 적혀져 있습니다. 그것은 사실은 언어적인 인포메이션의 기억이라는 거야. 아, 그러면 여기서 하고자 하는 말이 뭐라고요? 스펠링은 언어적인 정보, 언어적인 지식과 연관이 있다고요. 그럼 D번도 괜찮겠네. C번, B번도 다 괜찮았죠. 자, 근데 계속 가볼게. 자, 근데 이런 현실은요. 여기서 말하는 이런 현실은 뭐야? 스펠링이 언어적인 지식과 관련이 있다는 거겠죠. 그거는 암시한다는 거야. 뭘 암시하냐면 자, 여기서 보면 요까지가 주어거든요. 근데 구조 한 번만 보고 갑시다. asking과 그 다음에 여기 뒤에는 asking이 병렬이에요. 근데 ask가 둘 다 오형식 동사라서 요렇게 목적어인 students 뒤에 to 부정사가 오치 자리에 오는 형태로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해석해 볼게요. 자, 학생들한테 그들의 눈을 감고요. 막 그 단어의 그 letter 그 뭐라 해야 되죠? 문자, 글자, 알파벳을 막 이렇게 상상해 보면서 머릿속에 떠올려 보게 하는 것. 그리고 학생들한테 리스트에 있는 단어들을 여러 번 쓰게 해보는 거죠. 쓰게 해보는 거. 그것은 may have some value, 가치가 있을 수도 있어요. 즉 효과가 효능 아예 없다는 건 아닌 거야. 시각적 스킬이 효능이 없어 이게 아닌 거야. 알겠죠? 자, 근데요. 이러한 비주얼 스트래티지가 훨씬 더 counterproductive면 product가 사라진다는 거고요. productive면 생산성이 있다라는 거잖아. 근데 답을 해놓은 거 보니까 그디 한번 봅시다. 만약에 뭐 한다면 그들이 만약에 학습을 같이 병행한다면요. 근데 어떠한 학습이냐면 어떻게 단어들이 스트럭처 되는지 구조가 되는지 그리고 그들이 어떤 식으로 스펠이 쓰여지는지 왜 그런 식으로 쓰여지는지에 대해서 학습을 병행하면 이 말은 즉슨 내가 초록색으로 표시해놨지만 이거는 linguistic한 knowledge를 안다는 거잖아. 근데 linguistic knowledge가 훨씬 더 스펠링이랑 연관이 크다고요. 그럼 얘를 병행하는데 어떻게 생산성이 떨어지겠어? 생산성이 훨씬 더 많아지는 거지. 오케이? 그게 되는 거야. 그래서 비주얼 스트래티지, 비주얼 연습하는 게 아예 효능이 없는 건 아니지만 사실은 연관이 훨씬 더 큰 거는 언어적인 지식이기 때문에 그거를 같이 병행하면 훨씬 더 좋을걸요? 라고 얘기해 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뭐 답을 보시면 뭐 윗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good speller는 사실은 그냥 비주얼 메모리에만 alone이겠죠. 거기에만 의존하는 건 아니라고요. 라고 될 겁니다. 자, 그럼 로직 플로우 보고 한번 넘어가 볼게요. 스펠링이라는 것은 시각 기억이 관련돼 있다, 그러니까 관련이 아예 없다고는 말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시각 기억의 관련보다는 언어적인 지식과 훨씬 더 관련이 있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그거를 반증하는 게 뭐였냐면 스터디에서 시각적인 주의력이나 기억 과정의 차이가 잘하는 애들이랑 못하는 애들 별 차이가 없었다라는 거야. 그리고 이거에 대한 입증할 수 있는 예시가 뭐였다? 스펠링대에서 처음 보는 단어를 철자를 맞출 수 있는 아이들을 보면 비주얼보다는 언어적 지식과 훨씬 더 관련이 깊다라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이러한 시각적 전략이 유용할 수 있어야 하지만 언어적 지식과 훨씬 더 결합하게 되면 생산성이 높아지고 왜? 훨씬 더 연관이 큰 영역이니까요. 자, 그 다음에도 한번 가봅시다. 이건 했었던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5번, 6번 한번 해봅시다. 자, 닉이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근데 그 닉이라는 사람이 뭐냐면 상을 받은 사람이야. 뭐 영국에서 저널리스트고요, 라이터이고요. 그 다음에 영화 제작자래요. 이 사람이 curse it. 근데 내가 표시하는 거 한번 봅시다. 여기 있는 it을 내가 가목적어로 표시했고요. 그 뒤에는 대세서부터 요까지가 진짜 목적어야. 그럼 난 진짜 목적어부터 한번 해볼게. 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자, 그러면 뉴스 미디어가 뉴스 매체가 보도하는 거예요. 혹은요, 보도하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뭐를요? 객관적인 사실을요. 알겠죠? 자, 그럼 다시 뉴스 매체가 객관적인 사실을 보도하거나 혹은 보도하려고 애쓰는 것을 이렇게 들어가 볼게요. 것을 뭐라고 하냐면요. 굉장히 큰 블록버스터급의 미스라는 거야. 즉 근거가 없는 믿음이라는 거야. 어디 안에서? 현대 저널리즘 안에서요. 그럼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뉴스 매체들이 객관적인 진실을 보도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 굉장한 근거 없는 믿음이에요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이 얘기를 왜 했는지 밑에서 한번 보자고요. 자, 근데 어떠한 생각이 있는데 그 생각 뒤에 dash 있어요. 위치는 안 될 겁니다. 왜? 명사절 중에서도 동격의 명사절이니까. 자, 그럼 어떤 생각이냐면 우리 기자들이요 항상 양쪽을 커버해야 된다는 거.
근데 뭐를 이야기를 보면요 A 입장이 있을 거고 B의 입장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이 양면을요 equally 똑같이 커버 다뤄야만 한다고요. 근데 어떻게? 자, with cool detachment 좀 떨어뜨려 놔가지고 그럼 detachment가 왔겠죠. 섞이는 게 아니라 양쪽을 딱 분리해가지고요 equally하게 다뤄야만 한다라는 그 생각이 있대요. 그 생각이 사실은 우리의 문화에 굉장히 뿌리 박혀있죠. 왜 그렇겠어요? 우리는 사실은 뉴스 보도라든지 보도 매체 같은 것들이 너무나도 한쪽으로 치우치게 되면 편견을 만들어낼 수 있잖아. 그러니까 양쪽의 입장을 골고루 공정하게 내줘야 된다라는 생각이 우리한테도 박혀져 있다라는 거야. 오케이? 이렇게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왜냐하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자들은 배울 거라는 거죠. 배우겠지? 이런 생각을 지가 가리키는 거 아니라 배울 거란 말이 어쩔 때 걔들이 훈련을 받고 있을 때요. 새내기 뭐 기자일 때 기자가 되기 전에 이런 것들을 받는단 말이야. 우리는 equally하게 해줘야 됩니다. 그게 맞아요. 라는 것들을 배운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병렬이 2개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얘들이 기자가 되고 나서 빈번하게 상기되어진다는 겁니다. 지가 상기하는 게 아니라 상기되어질 거야. 그것을 누구에 의해서? 조금은 그들의 동료라든지 선배들이 있죠. 뉴스룸에. 그 사람들로 오는 클리셰드 만트라즘에 우리 클리셰가 뭐야? 우리 예를 들어서 그 드라마 같은 데에서 여주랑 남주가 이렇게 나오면요 꼭 클리셰 같은 부분이 있죠. 늘 자주 나오는 상투적인 부분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다 예상이 가나 저 부분에서 저거 나오겠네 하는 클리셰 같은 거야. 그러한 만트라 주문 같은 것으로서 그런 걸 듣는다는 거죠. 그럼 이까지도 무슨 얘기니? 아, 저널리스트는 양쪽을 공정하게 다뤄야 된다는 얘기에 대해서 우리한테 뿌리 박혀져 있는 얘기를 하는 거라는 거죠. 그 뒤에 계속 가볼게. 우리는 할 필요가 있는데 뭘 할 필요가 있냐면 동일하게 무게를 줘야 된다는 거야. 상반되는 뷰포인트. 그럼 계속 똑같은 말 하고 있는 거 느껴져요? 그러한 경원이 말하는 것처럼요. 자, 근데 as if 마치 뭐처럼 holistic 전체의 진실의 추구성이 자, 근데 여기서도 as if 가정법이야. were입니다. was가 아니라. 자, 그것이 항상 두 개로 딱 나눠져 있는 그 반으로 만들어지는 것처럼요. 근데 그 반이 뭐겠니? 항상 어떤 방식으로든 서로 똑같아야 된대. 그럼 이걸 맞겠죠, 얘들아? 그럼 요까지 무슨 얘기야? 아, 우리 있잖아요. 닉이라는 사람이 사실은 보도 매체가 오브젝티브한 트루스를 주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그렇다라고 믿는 통념이 있단 말이야. 잘못된 근거가. 근데 그 이유가 밑에 거랑 연관되는 게 뭐냐면 우리 문화 속에 뿌리 박혀 있는 게 뭐냐면 저널이라는 것들은 양쪽을 동등하게 얘기를 해줘야 된다라는 그 뭐랄까요? 신념 같은 게 생긴다는 거죠. 알겠죠? 통념이 있다라는 거야. 자, 그 뒤에 계속 가볼게. 자, 근데 이러한 간단한 이해 있죠. 뭐에 대한, 현실에 대한 이러한 간단한 이해는 뭐를 의미할 거냐면요. 뉴스가 또다시 만들어져야 된다는 것을 어떻게? 자기의 인공적인, 인위적인 기준을 충족시켜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있잖아요. 뉴스가 있어요. 그럼 그 뉴스가 사실 어떻게 우리가 뭔가를 다룰 때 꼭 드라마게 공정하게 5대5로 할 수 있겠습니까? 그쵸? 그게 힘들단 말이야. 근데 그거를 인위적으로도 쪼개가지고 이거를 꼭 할 수 있게 기준을 만들어 놨다는 거야. 왜? 위에서 그게 공정한 것 같으니까. 그게 우리 문화 속에서 많이 심어져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고려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거야. 알겠죠? 자, 근데 이제 뉘앙스 조금 느껴지겠지만요. 약간은 부정적인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자, 그러면 그거에 대한 결과는요. 즉 예를 들어서 앞에서 말하는 공정하게 반 나눠서 보도를 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좋지 않은 게 어떤 것들이 있냐면 인위적인 기준에 맞춰 가야 된다라는 거. 그 다음 두 번째가 뭐다? 어떠한 결과가 있냐면 왜곡의 베일이 있다는 거야. 또 다른. 근데 그게 뭐다? cover of the story. 이야기를 은폐한다는 거예요. 알겠죠? 근데 그 이야기의 임팩가 어떻게 온 거야? 조금은 관점을 날려버림으로써 올 수 있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내가 A에 대해서 5개를 했어. 예를 들어서 B에 대해서 5개를 똑같이 해줘야 되잖아. 근데 B에 대한 얘기가 훨씬 더 많아요. 근데 난 A랑 공정하게 다루기 위해서 B의 얘기를 이렇게 누락시킬 수 있다는 거야. 그러면 이게 뭔가 전체 이야기에 대한 은폐가 되어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즉 왜곡이 생길 수도 있다는 거죠. 뭔가 문제점이 생긴다는 거야.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밑에 한번 정리 더 해보고 가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제 그 뒤에 무슨 얘기를 할 거냐면 밸런스를 맞추려고 노력하는 거래요. 근데 뭐 함으로써? 이야기의 양쪽을 다 얘기함으로써 그게 지금 보도 매체가 하고자 하고 우리 문화의 뿌리가 좀 깊이 내려져 있는 생각인가 봐. 자, 근데 여기서 주어는 attempt고 여기가 동사니까요. 근데 얘는요 has nothing to do with면 관련이 없다는 겁니다. 뭐랑? 객관성이랑 관련이 없다는 거야. 그럼 뭐랑 더 관련이 있냐면
사실은 중립성이라는 그 자세를 취하는 거랑 똑같다는 겁니다. 우리가 양쪽을 둘 다 똑같이 해주면 뭔가 객관적일 줄 알았는데 아까 봤죠? 뭔가 내용에 은폐가 생겨요. 뭔가 왜곡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럼 객관성을 유지할 수는 없다라는 거야. 근데 이건 지금 뭐다 그러면 그냥 중립받고 있는 거예요 라고 얘기하는 거야. 알겠죠? 자, 근데 이것은요 조금은 worsened, 좀 악화되어지는, 좋지 않아지는 이해라는 거야. 뭐에 대해서? 진짜 객관성이 뭔지에 대해서. 그렇잖아 얘들아. 객관성이랑 관련이 없어. 그럼 객관성이랑 관련이 없으니까 이해도가 좋아지겠니 나빠지겠니? 월슨도 돼야 되는 게 당연하지 않겠어요? 자, 그 뒤에 왜 그러냐면 어포지션, 어떤 위치를 얘들이 가지고 있냐면요, 현실과 관련해서 어떤 위치냐면 그냥 다양한 퍼스펙티브만 가져오는 그러한 자세만 취하고 있다는 거야. 알겠죠? 그냥 거기에 의지해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퍼스펙티브가 뭐냐면 그냥 전체에 접근하려고 하는 그냥 다양한 관점들만 들고 와서 차려놓은 것 뿐인 거야. 알겠죠? 그러니까 객관적이라기보다는 그냥 중립인 거예요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계속 가볼게. 우리의 이러한 뭔가 자동적인 반응이라고 할까요? 알겠죠? 우리의 이러한 자동적이고 당연시하는 그러한 반응들 중에 그게 뭐냐면 우리가 저널리즘이 조금은 중립적인 자세를 해야 된다라는, 알겠죠? 그러한 중립적인 자세에 대해서 당연시하는 그러한 자동적인 반응들은 아마도 어디서 온 것 같냐면요, 옛날에 안전기제에서 온 거 아닐까요? 이렇게 조금 안전을 묘하려고 기제를 펼친 거에서 온 거 아닐까요? 라고 합니다. 근데 그 안전기제가 어떤 거냐면 미디어 멤버스나 혹은 뉴스 오거니제이션이 그들의 자신만의 안건만을 푸시하는 것을 막기 위한 안전기제였다는 거야. 예를 들어서 어떠한 뉴스 오거니제이션인데 걔들이 막 계속 밀어붙여. 그럼 그 사람들의 반대되어지는 것도 이 정도는 들어주자, 이 정도는 보도해주자 라는 데서 온 거였다는 거야. 원래는 안전한 기제. 왜? 한 사람이 독점하거나 한 사람의 의견이 이렇게 독점해서 나아가는 거를 예방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것에서 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더 왜 이런 신념들이 왔을까 하면은 우리의 조금은 민주주의적이고요, 평등주의적인 문화 있죠. 근데 우리의 그 평등주의적 문화가 뭐하냐면 프리치스, 뭔가 이렇게 연설하는 거죠. 알겠죠, 얘들아? 막 이렇게 퍼뜨리는 거야. 뭐를? 공정함과 공평함을요. 그러한 우리의 문화가 또한 이러한 경향을 높였겠어요, 낮췄겠어요? 당연히 높였겠죠. 왜? 공정함을 좋아한단 말이야. 너 5개 보도하면 우리 5개 보도해줘 라는 거와 같이 공정함을 주는 거기 때문에 이러한 중립성을 찾으려고 하는 경향을 약화시킨 게 아니라 올린 거죠. 알겠죠? 자, 그 다음에 그리고 우리 이런 언론 문화에서의 그 이분법이 그래 한 것처럼요, 이걸 올려줬다라는 거야. 근데 뭐도? 즉 저널리스트나 뉴스 오거니제이션이 뭔가 잘못됐을 거라는, 잘못되어질 수도 있겠다라는 보도가, 그러한 두려움도 이러한 룰을 새겨 박았다는 겁니다. 근데 헬프는 삼형식 동사라도 to도 쓰고 원형 부정사도 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둘 다 써놨습니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 보도를 했어. 근데 잘못된 견해라든지 이런 게 들어가게 되면 조금은 이제 보도한 입장에서 걱정이 될 거 아니야. 그것도 한몫했다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다시 위로 올라가서 그러면 닉이라는 사람이 왜 뉴스 미디어가 오브젝티브한 트루스를 리포트를 한다라는 게 왜 미스라고 얘기한지 알겠죠? 이런 이유 때문인 거야. 사실은 중립성만 박을 뿐이지 객관적으로 진실을 드러내주게 하지는 못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알겠죠? 즉 우리의 이러한 매체라든지 미디어가 중립성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좋지 않은 어떤 점들이 있을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 자, 그러면 내용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우리 뉴스 매체라는 것은 객관적인 진실을 보도하려고 하는다. 근거 없는 통념이라고요. 왜 그러냐면 기자가 양쪽으로 동등하게 다뤄야 한다라고 계속적으로 우리 문화에 뿌리 박혀 있고 모든 세계에서 그렇게 생각을 한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뉴스가 꼭 반반을 나누려고 인위적인 기준을 충족하도록 형성이 된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 무슨 일이 생겨? 5개 넘어가면은 어떻게 돼? 은폐하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야. 이러한 문제점이 생기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동등하게 양쪽을 전달하려고 하자는 것은 사실은 객관적이지 못하다는 거야. 객관적인 사실이나 객관적인 정보를 줄 수 없다는 거야. 그냥 중립만 받고 있다라는 거야. 근데 이 중립이 어디에서 온 거냐면 언론 세계 안에서 뭔가 독점을 하는 의견이 없도록 안전장치에서도 왔었고요. 우리의 민주주의나 평등주의와 같이 공정을 임하는 문화에서도 왔을 거고요. 그리고 틀릴지도 모른다는 언론의 두려움으로부터 왔던 거겠죠. 이 중립이라는 것이. 근데 얘가 진정으로 객관성이 있는 보도를 혹은 진실을 보도해주기에는 잘못되어지지 않나, 그런 허상이 있지 않나 라는 얘기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19강의 마지막입니다. 자, 우리 to the casual observer면 casual이면 그냥 이렇게 대강대강 본 사람이에요. 알겠죠? 대강대강 본이랑 관찰자의 눈에서는 우리 동남아시아의 열대우림이 한 10,000년 전 혹은 12,000년 전에 그게 매우 비슷하게 보였을 거라는 거야. 머추라이크니까 뭐랑? 그 전과 알겠죠? 그 후에 레인포레스트랑 비슷하게 생겼다는 거, 즉 변화가 없게 봤을 걸 casual observer 눈에는 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다 비슷했다는 거야. 그 야자수랑 가시가 막 박혀있는 플랜트가 밑에 나무가 우거져서 캐노피처럼 이렇게 만들어진 거에도 있었고요. 그리고 조금 빽빽히 들어가져 있는 trees가 다양한 모양과 다양한 사이즈를 가지고 있는 애들이 하늘에 치솟고 있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게 별반 다르지 않지 않나? 그 이후랑 그 이전이랑? 이라고 생각을 했답니다. 근데요. 여기부터 중요하겠죠. 근데 어떤 연구자들의 눈에는요. 근데 그 연구자들이 뭐야? looking into 막 본 거예요. 유심히 본 거야. 뭐를? 이전의 포레스트를 봤는데 뭐로 봤냐면 꽃가루가 어떻게 분포되어졌는지에 대한 분석과 그리고 소일을 그냥 본 게 아니라 막 디깅해가지고 분석을 했겠지. 그리고 지난 풍경이 이렇게 계속 재구성해서 본 사람들의 눈에는 이라고 될 겁니다. 자, 그러면 명사로 이렇게 이루어진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병렬이. 그 사람들 눈에는 패턴이 emerges, 즉 뭔가 일어났다라는 거야. 뭔가 일어났다는 거겠죠. 그럼 변화가 생겼다라는 거죠. 그 변화가 뭐냐면 식물종이, 근데 그 식물종이 뭐냐면 이러한 숲을 이루고 있는 식물종이, 여기는 early 동사입니다. 근데 species는 사실은 단수도 되고 복수도 되거든요. 여기서 복수로 본 거야. 그것들이 변화되어지고 있다고요. 아, 그럼 패턴이 emerges 되어지니까 변화되어진 거 맞겠죠. 어디에서? 얘들이 빈도라든지 얘들의 밀도라든지 거기서 변화가 생겨났다는 겁니다. 자, 근데 그 변화가 어떻게 되었는지 계속 봅시다. 특정한 야자수라든지 혹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trees라든지 혹은 덩굴 식물들이 뭐 되어졌냐면 훨씬 더 become해졌고요. become, 즉 frequency가 훨씬 더 높아졌다는 거겠죠. 그리고 다른 것들은 조금은 이동되어지고 있었대요. 어떤 게 성장 패턴의 한 모습에서 다른 모습으로 변화되어지기도 했고요. 다른 것들은 그냥 사라지기도 했대요. 이렇게 변화가 있었다라는 거야. 알겠죠? 자, 그래서 봅시다. 우리가 즉 어떤 이는 expect, 예상할 수도 있어요. 이러한 타입의 변화가 이러한 forest structure에 이게 어떻게 되어지는 거냐면 기후 변화와 그 다음에 해수면의 상승과 하강에 의해서 되어진 게 아닐까라고 expect, 예상할 수 있다는 거야. 하지만 우리 이러한 동남아시아 포레스트의 이러한 변화는요, 동사입니다. 사실은 명확하게 기후랑은 연관이 되어 있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게 명확하게 왜 되어지지 않았을까라고 보니까 그 뒤에 무언가가 일어나고 있다는 거야. 어떠한 방식을 만들어 나가고 있는 데 있어서요. 뭐를? 어떠한 방식? 포레스트가 보여지고 그리고 어떻게 작동되어지는지에 대한 것을 만들어가는 무언가가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을 기후랑 크게 연관이 없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guess. 그게 누군지 한번 추측해볼래? 라면서 나오게 되겠죠. 그럼 그 뒤에가 진짜 주제와 그 다음에 진짜 하고자 하는 얘기가 나오겠죠. 자, 여기서 뭐 얘들아, janus는 우리 종입니다. 종. 알겠죠? 종. 인간이라는 종은 즉 우리 인류라는 겁니다. 즉 우리 인류라는 종이 had been living, 살아왔잖아요. 그쵸? 그리고 주변에서 계속 있었답니다. 어디에? Southeast Asia에 first 옆에 있었다는 거야. 이렇게나 오랫동안요. 근데 뭐 없이? 에콜로지를, 즉 생태학을 그렇게나 변화하지 않고요. 하지만 그러나 적어도 10,000년 혹은 15,000년 years ago 전부터는 인간들이 뭐 하기 시작했냐면 일단은 구조부터 봅시다. 타겟팅, 그 다음에 favoring, 그 다음에 using이 같은 병료로서 start에 대한 목적어가 되는 거야. 즉 특정한 식물이나 특정한 나무들을 타겟해가지고요. 그것들이랑 그것들의 fruits나 nuts나 leaves 같은 것들을 굉장히 선호하게 됐고요. 그리고 그들의 껍질이라든지 혹은 그들의 길고 빽빽하고 실 같은 줄기들을 사용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즉 휴먼즈들이 변화 없이 살았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 사람들의 선호도에 따라서 특정 식물을 이용을 많이 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그 결과 어떻게 되겠어요? 작은 덩굴 식물들을 움직이는 거, 즉 제거하는 거. 자,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얘가 병렬입니다. 그리고 경쟁하고 있는 어린 나무들을 잡아 당기는 거, 즉 없애는 거겠죠. 자, 근데 그 나무들이 뭐냐면 그 나무, 우리가 선호하는 그 나무에 대한 우리의 접근을 조금은
제지시키는 그러한 나무들이죠. 즉 우리한테 방해 요소가 되는 거 있잖아. 내가 좋아하는 우리가 선호하는 trees 말고 그것은 새로운 공간. 근데 뭐에 대한 우리 인간이 가장 좋아하고 있는 즉 그 좋아하는 식물에 대한 성장과 번식에 대한 공간을 늘려주겠어요? 줄여주겠어요? 당연히 늘려주겠죠. 왜? 걔들 다 없애준다니까? 내가 좋아하는 애들 빨리빨리 번식하고 빨리빨리 성장하라고. 그렇기 때문에 블락드는 안 되겠죠. enablement, open up 이런 것들이 되겠죠. 자, 그러면 사람들은 아마도 뭐도 했었을 거냐면 특정한 식물들이 defend 할 거라는 겁니다. 알겠죠? 뭐 다른 동물로보다 다른 동물들이 그 우리가 쓰려고 하는 그 우리가 좋아하는 선호하는 나무들을 망가뜨리지 못하게 조금은 막았을 거고요. 그리고 걔들이 열매를 맺은 시기에 birds가 와가지고 쪼지 않도록 걔들을 막 멀리 시키겠다라는 거야. 알겠죠? 그러면 우리 요건 거야. 동남아시아에 열대우림의 변화가 생겼거든요. 근데 기후랑 연관이 됐나 크진 않아요. 주된 원인이 아니라는 거야. 그럼 주된 원인은 뭐라고요? 호모, 인간의 영향이라는 거야. 인간이 어떤 특정 나무를 선호하게 되면서 그거에 대한 보호 조치로서 그 주변의 환경들이 변화되어지겠지. 왜? 우리가 좋아하지 않는 나무들의 뭐 빈도라든지 밀도 같은 건 줄어들 거고요. 특정 나무에 대한 빈도나 밀도가 올라가게 되어지는 변화가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계속 가봅시다. 21강인가요? 오케이, 21강의 게이트웨이입니다. 자, 갑시다. 우리 빅토리아 시대의 영국은요, 뭐로 캐릭터라이즈를 할 수 있냐면, 산업혁명이 완전히 발달되어진 걸로요. 그럼 우리는 빅토리아 시대 어떻다? 산업혁명 결정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럼 영국은 뭐가 되어졌냐면, 첫 번째 최초의 산업국가가 됐어요. 세상에서. 알겠죠? 자, 그리고 1850년대쯤 되면 최초의 나라가 됐는데 그 나라가 뭐냐면 더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나라야. 근데 그 더 많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야? 즉 농업보다는 공업 분야에서 산업 분야에서 채용이 되어진 이디 당연히 써야 되겠죠. 사람들이 채용되어지는 거니까 그 사람들이 갖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빅토리아 시대가 인더스트리얼 레볼루션의 완전 결정체고요. 그럼으로써 영국은 최초의 산업 국가가 되어졌다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리고 여기에 덧대어서 거래가 확장되어져요. 이게 동시에 일어났는데 뭐라? 우리 이러한 제국의 이 영국의 성장과 함께요. 그리고 여기 있는 거 병렬입니다. 영국에 막대한 부를 가져다 주지 않았겠습니까? 최초의 산업국가인데요. 알겠죠? 대량 생산이 되어지고 훨씬 더 빨리빨리 돌아가주는 세상이 되어졌으니까요. 알겠죠? 자, 근데 but 하면서 이제 문제가 나올 겁니다. 근데 이 부가요, 고르게 분배되어지진 않았다는 거야. evenly에서 ly가 얘를 써주는 거 알겠죠? 즉 고르게 분배되지 않았다는 문제점이 생긴다는 거야. 자, 많은 진취적인 개인들은요,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self-made니까 자수성가한 사람들이거든요. 이 사람들은 부상했지. 어디로부터? 조금 humble, 비천하고 좋지 않은 자기들의 그 뭐라 해야 되죠? 원래 있었던 오리진에서 출신에서 보자. 출신에서 어디로 갔냐면 부와 영향력을 끼치는 위치로 갔다는 거야. 근데요 대부분의 사람들 있죠, 노동 클래스. 근데 여기서 얘들아 sections가 주어입니다. 그래서 were 돼야 돼, was 되면 안 돼. 자, 그러면 거기에 있는 대부분의 노동자 계층들은요 forced into 뭐 하기로 되어졌냐면 어떻게 되어졌냐면 사람들이 부쩍부쩍 거리는 슬럼가로 빠질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야. 그 큰 도시에. 근데 그 큰 도시가 뭐야? 여기서 where은 large cities를 꾸며줄 테니까요. 요거에서는 in which나 that은 됩니다. 관계부사 that은. 자, 근데 관계되면서 which는 안 될 겁니다. 그들이 오랜 시간이래. 근데 낮은 임금으로. 그리고 좋지 않은 환경으로요. 아, 그럼 볼까? 산업국가가 됨으로써 부가 막대하게 쌓여지긴 했지만요. 이게 문제점이 뭐냐? 부가 고르게 분배되지 못했다는 겁니다. 불평등이 생겨났다는 거지. 뭐 자수성가한 사람도 당연히 있겠지만요. 대부분의 노동자 계급들은 사실은 이러한 굉장히 열악한 환경 속에 빠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근데 그래서 이런 제조업 그 도시들이 있대요. 어디에? 그 잉글랜드의 북부 쪽에. 그것은 제공해주고 있죠. 이 완전 거지 같은 너무나도 좋지 않은 최악의 예들을요. 사람들이 부쩍부쩍하고 슬럼가에 빠져있고 이런 것들을 보여준다는 거야. 그리고 병렬입니다, 또. 그리고 그러한 사회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던 노블즈에도 영향을 줬다는 거야. 소재를 던져줬다는 거죠. 이러한 노블즈에 대해서. 알겠죠? 자, 그 뒤에 그리고 남쪽에는 뭐가 있어요? 런던이 있잖아요. 근데 그 런던은 사실은 이미 벌써 제일 큰 나라가 됐어. 근데 이 런던이 There was London에서 문장이 끝났디?
그럼 그 뒤에는 그 분사 구문이란 말이야. showed 되면 안 돼요. and it showed는 상관없지만 그리고 걔는 뭘 보여줬냐면 범죄라든지 악이라든지 비참한들 너무나도 좋지 않은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근데 그 비참한고 그 악과 그 다음에 그 범죄들이 다 뭐냐면 너무나도 과도한 인구들과 그 다음에 예기치 못한 성장의 결과로 온 그러한 것들인 거겠죠. 왜? 산업국가가 되어지면서 분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다라는 거야. 불평등으로서 오는 것들이 될 수 있겠죠. 자, 근데 여기서 who's는 왜 안 돼? 앞에 있는 거 뒤에 만약에 이게 되려면 그 뒤에 명사가 와야 되는데 여기는 result는 얘들아 동사디 그러면 주격 관계 대명사밖에 못 된다는 거죠. 그러면 로질 플로 한번 봅시다. 자, 빅토리아 시대 영국은요 산업혁명의 완전체였어요. 알겠죠? 최초의 산업국가가 됐으니까 막대한 부를 펼쳤지만 사실은 대부분의 노동계급들은 잘 살지 못하는 부의 분배가 고르게 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런던이라든지 북부의 나라 북부의 도시들처럼 좋지 않은 예들이 생겨난다는 거야. 범죄나 뭐 비참한 생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보여지겠죠. 그래서 영국의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사회적인 불평등, 경제적인 불평등이 생겨났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3번 한번 가봅시다. 23강이겠죠. 23강에 여기 한번 봅시다. 자, there has been a lot of discussion. 어떠한 굉장히 많은 논의가 있어 왔답니다. 뭐에 대해서? 왜 나방은 빛에 의해서 이끌림을 당하냐? attract는 이끌다이니까 이끌림이 당하게 되느냐에 대해서 많은 논의가 있어 왔다는 거죠. 자, 근데 어떤 합의가 있었대요. 근데 그 합의가 뭐로 보이냐면 hold 대시면 대시 있으면 hold가 주장하다 정도로 보시면 돼요. 즉 합의가 뭐로 주장되어져 보이는 것처럼 보이냐면 사실은 not so much A as B예요. 이게 B rather than A랑 똑같다는 거야. 즉 빛에 이끌림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요. 그 뒤에 거라고요. 빛에 의해서 뭐 되어질 거라고요. 여기서 them은 light입니다. 알겠죠? 자, 그럼 계속 가볼게. 그럼 빛에 의해서 끌리는 게 아니구나. 이 정도만 잡고 그 뒤에 내용을 보고 우리는 빈칸을 채워봅시다. 빛이라는 게 사실은 감각적인 가부화를 준대요. 알겠죠? 근데 그 감각적인 가부화가 뭐냐면 이 곤충들을 방향을 못 잡게 할 거고요. 병렬입니다. 그리고 앞에가 3인칭 단수니까 S 붙어 있어야 돼. 그리고 그들이 인섹트를 어디로 보내냐면 조금은 제자리에서 막 빙글빙글 도는 패턴으로 만들 수밖에 없는 그러한 감각의 가부화를 줄 수밖에 없다는 거야. 자, 근데 hypothesis가 있어요. 가설인데 그 가설이 뭐냐면 Mob and Theory라고 불리는 가설이 있는데 걔가 뭐라고 서제스트 하냐면 사실은 우리 누구죠? 나방들이요. 다크 에리어를 본다는 거야. 즉 그 주변에서 어두운 부분을 본대요. 빛이 아니라 어두운 부분. 근데 어디에서 빛이 나오는 그 소스에서요. 강원에서요. 알겠죠? 그러면 얘들 강원에서 어두운 부분을 봤어. 그럼 글로 향하고자 하겠죠. 왜? 빛에 이끌리는 게 아니니까요. 알겠죠? 그럼 그쪽으로 그 강원 쪽으로 막 head for 할 거라는 거죠. 뭐 하기 위해서 근데 빛에서 피하기 위해서 아이러니하게도 그쪽으로 가게 된다는 거예요. 왜? 얘들은 감각적인 가부화를 만들어내서 방향을 이렇게 만들거든요. 알겠죠? 근데 또 다른 theory는 또 뭐냐면 모스가 빛을 인식한대요. 근데 빛을 인식한단 말이야. 근데 어디서 오는 그 강원에서부터 거기서 오는 그래서 카밍이 돼야 됩니다. 근데 뭐로 보냐면 diffuse 그냥 이렇게 퍼져 있는 halo 즉 텅 비어져 있는 무언가로 본다는 거야. 근데 거기에 뭐가 있다? 다크 스팟이 있는 거야. 그럼 다크 스팟이 있다는 것은 거기 빛이 없다는 거겠죠? 그럼 걔는 그쪽으로 향하고 싶어 할 거라는 거죠. 아마도. 알겠죠? 중간에 이렇게 다크 스팟을 가지고 있는 diffuse한 halo 본다는 거야. 그러면 우리 나방은요. 근데 뭐 하려고 하는 나방? 라이트를 피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이 나방은 향하겠지. 그리고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다크 스팟으로 가는데 즉 상상의 입구가 될 거 아니야. 빛을 피하고자 하는. 거기로 막 향하게 될 거라는 거죠.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이번에도 뭐다? 그 소스를 점점 더 강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왜? 감각의 가부화로 방향을 잃게 되거든요.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그들이 막 빛에 도달을 해요. 그럼 그들의 기준점이 어떻게 되어진다? 변화되어져. 왜? 감각의 가부화로 방향을 잃게 되니까요. 자, 그러면 그들은 어떻게 되냐면 서클 계속 돌아요. 가망 없이. 알겠죠? 근데 뭐 하는 거야 사실은? 사실은 입구로 출구로 나가기 위해서 막 노력을 하면서 계속 돌고 있는 거야. 그래서 모든 사람들 나도 그렇고 다들 그렇지만 모든 사람들이 모스를 굉장히 친근해하죠. 근데 그 모스가 뭐야? 우리의 현관의 불빛에서 계속 서클링하고 있는 애들이 얼마나 많이 봤어요. 그걸 보면서 우리는 빛을 좋아하구나라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아니었다고요. 피하고자 하는 거였어요. 알겠죠? 그들의 비행이 사실은 아무런 목적이 없어 보이긴 하겠지만 하지만 그들은 이제 뭐라고 여겨진다고요? 사실은 그 빛의 당김에 의해서 막 도망을 하려고 노력하는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 빛에 이끌리는 게 아니라 뭐야? 빠지는 거죠. 함정에 빠지는 겁니다.
그럼 가볼게. 나방이 왜 빛에 끌릴까요? 끌리잖아요. 알겠죠? 갇히는 거랍니다. 왜? 빛이 감각의 가부화를 일으킴으로써 곤충의 방향상실을 만들어내요. 그래서 이론이 두 가지 있었어. 되겠죠? 강원 주변에는 어두운 영역으로 가려고 하는 거, 혹은 강원의 빛을 비추고 있는 그 다크 스팟을 보고 마치 입구인 것처럼 생각해서 막 다가간단 말이에요. 근데 다가갔는데 빛이 있으니까 방향이 또 뒤틀리게 되면서 얘들은 빠져나가지 못하고 갇히는 거게 되겠죠. 사실 얘들은 입구를 찾으려고 애쓰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알겠죠?